2월 23일 베스트 픽 크립토입니다. 네, 지금 시장 정말 춥습니다.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나긴 암호화폐의 겨울을 해부하듯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5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불과 지난 24시간 만에 시장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강제청산 때문이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제청산이라는 게 그냥 손절매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니까 담보가 부족해진 투자자들의 포지션을요, 거래소가 그냥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시장이 스스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과열된 빚잔치를 강제로 끝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원인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거시경제라는 더 큰 파도,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외부 요인들 한번 보시죠. 지금 가장 큰 압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5% 보편 관세 정책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전 세계 무역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이 생기겠죠? 그럼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공포가 확산되고요. 이럴 때 투자자들은 제일 먼저 뭘 팔까요? 맞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부터 던지게 되죠. 이걸 리스크 오프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극에 달한 겁니다. 여기에 규제 법안마저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 시장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 갇힌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 하락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믿었잖아요.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하는 안전자산이라고요. 근데 현실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변동성 아주 큰 기술주 취급을 받고 있어요. 거시경제라는 파도가 덮치니까 피난처는커녕 제일 먼저 휩쓸려가는 고위험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의 분석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후 이어질 내부 분석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시장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소위 똑똑한 돈이라고 불리는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숫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무려 5주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두 주도 아니고 5주 연속으로 기관들의 돈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데요. 기관들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다는 겁니다.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 존재라는 거죠. 심지어 시장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ETF에서조차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관들이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이 마를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혹독한 겨울을 버티는 거대 기업들, 그러니까 고래들의 생존법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먼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올인이죠. 비트코인을 회사의 미래를 건 핵심 자산으로 보고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채굴 기업인 비트디어는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전부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AI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과감하게 발을 뺀 거죠. 이 두 회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하나의 자산에 대한 믿음으로 존버하는 집중 투자인가요? 아니면 위험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분산 투자인가요?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하락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과연 시장이 바닥에 거의 다 왔다는 신호는 없을까요?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결정적인 단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공급량이 30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근데 이 흐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FTX 사태 때와 거의 똑같은 자금 유출 흐름입니다. 사실 이 테더 공급량 감소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한편으로는 시장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그런데요, 이게 또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단기 투자를 노리는
뜨거운 돈들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나서야 진짜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신호가 어쩌면 바닥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추가 단서들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거시경제 지표들이죠.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해 어떤 힌트를 주는지, 또 소비자 신뢰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냐?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무조건 의심하세요.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슨 공식 기관인 척 접근하는 건 100% 사기입니다. 둘째,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갑은 항상 최신 보안 기술로 업데이트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남의 말만 믿지 마세요. 인플루언서 말 한마디에 휩쓸리지 말고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대형 기관조차 연말 비트코인 목표가를 10만 달러로 낮춰 잡았죠. 당분간은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비트코인 6만 달러 지지선이 깨지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하루하루 가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시장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